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형대수 41번 강의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의 정의를 알아보고요.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의 정의입니다. 임의의 실수 알파와 베타 그리고 집합 V에 속하는 임의의 UVW에 대해서 U와 V가 V의 원소일 때 두 개의 합도 V에 속하는 경우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 제로 벡터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원도 포함하고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스칼라 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닫힌 집합입니다. 어떤 실수 알파와 집합에 속하는 U에 대해서 스칼라 곱은 집합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곱의 항동원 1에 대해서 1U는 U가 됩니다. 스칼라 곱에 대한 결합 법칙과 스칼라의 합, 벡터의 합에 대한 배분 법칙이 성립합니다. 화면에 보인 10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을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쪽에 두 가지 조건,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을 부분 공간, 서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때 스칼라 곱에서 0과의 곱하기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동원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면요. 부분 공간은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는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V를 벡터 공간, W를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항동원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부분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 앞의 연산을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의 성질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위에 두 조건, 다시 말해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스칼라 곱에서 닫혀 있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물론 항동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제를 뒤에서 살펴볼게요. 이름이 벡터 공간이라고 해서 화살표로 표시되는 벡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도 벡터 공간이 됩니다. 벡터 공간에 대한 10가지의 성질을 만족하면 다항식도 벡터 공간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다항식은 상수항부터 x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다항식의 집합은 벡터 공간입니다. 먼저 항동원으로서 다항식은 0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더하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의 상수를 곱해도 다항식이고요. 나머지 8가지 조건입니다. 다항식은 항동원을 가집니다. 역원도 가지고요. 교환법칙도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스칼라 곱의 항동원 1을 가지고요. 스칼라 곱의 결합법칙 그리고 스칼라의 합과 다항식의 합에 대해서 배분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항식의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분 공간의 예를 볼까요? 다항식 중에서 2차 다항식만 생각합니다. 2차 다항식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다항식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입니다. 원소가 다항식이지만 벡터 공간이므로 U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 벡터이고요. 두 벡터의 합은 다항식으로서
벡터 공간에 속합니다. 벡터의 상수배도 다항식이 되고요. 벡터 공간에 속합니다. 알파가 제로인 경우에 대한 항동원도 원소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2차 다항식의 집합은 부분 공간이 됩니다. 부분 공간에 대한 간단한 예입니다. R1 공간 1차원 직선은 벡터 공간입니다. x와 y로 표현되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 y는 2차원 평면의 한 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R2 공간 전체는 벡터 공간입니다. 이러한 R2 공간의 부분 공간은 원점과 R2 공간 전체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뿐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 전체는 벡터 공간이고요. 3차원 공간 R3 공간의 부분 공간은 제로 벡터 원점과 공간 전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평면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4차원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 R2 벡터 공간에서 y는 x 플러스 1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R3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입니다. y는 x제곱은 2차원 평면에서 포물선인데요. 이것은 0벡터 원점을 집합의 원소로 가집니다. 하지만 스칼라 곱은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요. 두 벡터의 덧셈의 결과도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벡터 공간은 선형 공간이기 때문에 포물선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이번에는 n×n 행렬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행렬의 집합입니다. 행렬의 상수배는 디터미넌트의 정의에 의해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0벡터 0행렬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두 행렬의 합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n×n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방정식 AX는 제로 벡터를 풉니다. 이 방정식의 솔루션 벡터 X벡터는 Rn 공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솔루션 벡터의 집합을 해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0벡터를 포함하여 스칼라 곱에 닫혀 있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먼저 0벡터를 포함합니다. 행렬에 0벡터를 곱한 것은 0벡터입니다. x벡터와 y벡터가 집합의 원소이면요. ax는 제로이고 ay도 제로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제로가 되고요. 결국 두 벡터의 합도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곱한 것도 결과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0 공간 널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널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로 표현합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에서 항동원, 역원,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이 성립하는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은요.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물론 항동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인데요. 0 공간 널 스페이스는 방정식 AX는 제로의 솔루션 벡터의 집합입니다. 널 스페이스는 Rn 공간의 부분 공간입니다.
선형대수 41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